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 모델인데요. S90 모델 중에서도 B6 AWD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7,090만 원이고요. B5 인스크립션 모델과는 4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B5와 가장 큰 특징은 휠 사이즈, 휠 디자인이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B5 인스크립션은 19인치 휠, B6 인스크립션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90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는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있고 3m가 넘는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 넓은 2열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 2열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S90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플래티넘 그레이라는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날 보게 되면 확실히 좀 그레이빛이 돌기도 하면서 약간 브라운 계열의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어두운 데서 밤에 보게 되면 또 블랙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양면적인 느낌을 주는 컬러가 바로 이 플래티넘 그레이라는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답게 상당히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익스테리어 컬러 또한 가지고 있는 모델이 볼보 S90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웰컴 세레머니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열 때 이렇게 테일라이트 테두리에 웰컴 라이트까지 켜지게 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테일라이트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멀리서 보더라도 볼보 S90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상당히 멋진 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멋을 부리진 않았어요.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아주 간결하게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더라도 크게 질리지가 않고 클래식한 멋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또 볼보 디자인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후면부 특징 같은 경우에는 따로 테일파이프, 그러니까 배기구를 밖으로 노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바뀌면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테일파이프를 안쪽으로 숨기는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디자인 또한 후면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볼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T자형 헤드라이트와 안쪽으로 굽어져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엠블럼 디자인까지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볼보 S90 B6의 경우 저공해 2종 자동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남산 135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퇴근길에 남산 135 터널을 지나는데 지날 때마다 2,000원씩 내거든요. BMW 5 시리즈는 저공해 3종이라서. 그런데 저공해 2종 차량은 아예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볼보 S90 B6 차량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익스테리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인테리어와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의 인테리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도어 부분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왼쪽 부분에는 메모리 시트를 2면까지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와 사이드 미러를 맞춰 놓으시고 M 누르고 원하시는 숫자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하단에는 도어를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도 고급스럽고 묵직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게 되고 그 밑에는 4개 오토 윈도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은 윈도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위로 당기게 되면 전동 선블라인드가 작동이 됩니다. 좌우측 모두 다 전동이고요. 그리고 후면 전동 선블라인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쇼퍼 드리븐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차량이 S90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차일드락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기 때문에 따로 지갑이나 휴대폰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문을 열고 닫을 때 잡는 손잡이 용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하단부의 포켓은 굉장히 넉넉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볼보 라인업은 독특하게도 모두 다 동일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3스포크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 질린다거나 못생겼다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핸들 왼편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즉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일럿 어시스트인데요. 왼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행이 없이 앞차와 차간거리만 유지가 되고
파일럿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향까지 적용이 돼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은 앞차와 차간 거리를 좁히고 넓힐 수 있게 됐는데요. 단계는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엔 핸들 오른쪽에 있는 버튼류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버튼은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조작하거나 이 버튼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낮이도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 버튼을 누르고 나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한번 하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핸들 오른편에 있는 버튼류를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래픽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은 직접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픽의 디자인 또한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픽의 디자인 변경은 위에서 밑으로 스와이프를 한번 내리시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마이 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테마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마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글래스, 미니멀리스틱, 퍼포먼스, 크롬 링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첫 번째 글래스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이 미니멀리스틱, 세 번째가 퍼포먼스, 마지막 4번째가 크롬 링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크롬 링스, 즉 마지막 이 화면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주로 크롬 링스로 사용을 하는데, 퍼포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글래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디스플레이가 드라이빙 모드와 연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일반 모드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번엔 세로형 디스플레이의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가로형으로는 많이 넓히는 추세인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보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세로형 디스플레이 때문에 살짝 어색하신 느낌도 있지만 쓰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로형 디스플레이보다 되려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메뉴가 변경이 가능하게 되고요.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좀 더 상세한 설정까지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공조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터치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터치로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인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고 바람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터치로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람의 세기 또한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 또한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다 마련되어 있고 온도 조절까지도 개별 설정이 가능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이 홈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좀 걸맞지 않는 그래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콘솔을 열어보시면 이 안쪽에는 USB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 테두리가 있는 포트가 있고 없는 포트가 있습니다. 흰색 테두리가 있는 포트에 꽂으셔야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바로 이렇게 충전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홈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애플 카플레이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 티맵과 벅스라든지 통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여기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풀 화면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비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좀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12.3인치로 넓게 나오는 편인데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인업들이 이 애플 카플레이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동 자체는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버튼들은 아날로그 버튼으로 남겨두었는데 비상등 버튼은 아주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잘 마련되어 있고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이전 꼭, 다음 꼭, 재생과 일시 정지가 가능하고 볼륨 조절 버튼도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와 보게 되면 이렇게 커버링도 가능하게 되고요. 커버를 열게 되면 12V C거잭 마련되어 있고 약간의 카드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레포스 크리스털 기어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볼보 인스크립션 모델을 선택하는 또 가장 큰 인테리어 요소기도 한데 야간에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요. 주간에 보더라도 정말로 실내 인테리어
인테리어의 고급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시각적으로 주는 만족감이 정말로 높아요. 그리고 하단의 파킹 기어는 따로 누를 수 있게끔 하여서 헷갈리지 않게 잘 마련해놨고요. 그 밑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시동을 걸고 끌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각 모드별로 캐릭터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곧 있으면 XC60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가 되는데 페이스리프트 시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터치패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납 공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저처럼 쓰시는 분들한테는 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빈도가 많을 것 같진 않고요. 컵홀더 또한 동일한 사이즈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당연히 커버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소재라든지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고급감을 더욱 높여주는 그런 또 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 정말로 촉감이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면을 보게 되면 가장 또 인테리어 요소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BMW 스피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도 인스크립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볼보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운드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모멘텀보다는 인스크립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시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트 마사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 보호대에서는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허리 받침대, 요추 지지대도 앞뒤 위아래로 조절 가능하고 여기 있는 허벅지 쿠션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마사지 압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센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보시면 자동차에 있는 마사지 압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압이 있는 그런 마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좌석에 있는 인테리어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차의 하이라이트인 뒷좌석으로 가서 실내 공간과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S90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무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실내 휠베이스 공간이 무려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로 넉넉한 2열 공간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한번 타보고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지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의 뒷좌석에 타봤는데요. 일단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역시나 이 어마어마한 휠베이스 실내 2열 공간입니다. 아마 S90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와, 이거 거의 리무진 맞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로 공간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건 정말 이 세그먼트 수입차 혹은 국내 차랑 비교해 보더라도 S90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네시스나 K9도 정말로 뒷좌석이 넓습니다. E클래스나 5 시리즈나 A6 대비 제네시스 K9이 더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S9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나 K9보다도 더 넓은 뒷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정말 이런 세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중앙부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들이 빠르게 시원함을 느끼고 빠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끔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옷걸이를 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걸어 놓으면 정말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전동 선블라인드 부분입니다. K9 같은 경우에도 전동 선블라인드가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9도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데 S90에는 전동으로 정말로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 하나만 잘 신경을 써놓더라도 소비자들은 이 차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조 시스템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락을 걸어 놓게 되면 따로 뒷좌석에서 풍량 조절과 온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락을 풀어야만 세기 조절과 여기서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되고요. 열선 시트 물론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풍 시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풍구 그리고 송풍구를 여기서 닫고 열고 여기를 열게 되면 여기 충전 포트는 무려 2개 마련되어 있고 12V C거째까지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B6로 오면서 전륜구동 기반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터널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5명이 타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그래도 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시트와 오른쪽 시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버튼들의 배치입니다. 아까 왼쪽 시트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VIP 좌석에는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존재한다는 걸 봤을 때 이 차량이 오너 드리븐, 즉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도 될 수 있지만 쇼퍼 드리븐, 뒤에 타서 차량을 즐길 수 있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이스틱 같이 마련되어 있는 버튼은 앞좌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앞좌석 시트의 각도도 이렇게 세우고 눕힐 수 있게 되고요. 앞좌석 시트를 앞으로 밀고 뒤로 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주 편하게 앞좌석 시트까지도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버튼은 썬루프와 썬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썬루프가 개방이 되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썬블라인드가 조작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썬루프를 개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상당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는 이제 썬블라인드를 여기서 닫고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통해서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좌우측 윈도우 조절과 더불어 전동 썬블라인드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썬블라인드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버튼은 리어 윈도우의 썬블라인드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 차는 쇼퍼 드리븐이 갖춰야 되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뒷좌석의 각도가 조절되진 않아요. 그래서 앞좌석을 조절한다거나 썬블라인드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따로 뒷좌석 각도까지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깔끔하게 생긴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이 부분도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딱 눌러보면 컵홀더 2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앞좌석에서 봤었던 동일한 우드 트림 마련되어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깊진 않지만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마치 이렇게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마치 정말로 리무진을 탄 듯한 4인승 세단을 탄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겠지만 뒷좌석을 이렇게까지 넓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넉넉한 그런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S90의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면 다른 수입차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좁게 느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볼보 S9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 AWD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승기 영상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S90 B6 AWD 인스크립션 모델의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볼보 S90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